안녕하세요. 바이오MDTV의 김바이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효와 미생물 대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식품과 미생물은 발효와 부패라는 두 현상으로 나타나며 발효는 미생물 작용으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품학적으로 발효는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때 알코올이나 유기산, 탄산가스 등 여러 부산물을 생성하는 현상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발효 과정은 미생물이 당 혹은 탄수화물과 같은 탄소원을 섭취한 후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미생물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이해해야 미생물이 발효를 통해 식품을 생산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잘 정리된 발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발효란 미생물이 생존에 필요한 효소를 자체에서 생산하고 이 효소가 기질물질에 작용하여 분해 혹은 다른 작용을 통해 여러가지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미생물이 생산하는 특정 효소가 유기물을 산화, 환원, 분해, 합성하여 최종 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효소와 최종 산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미생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효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는 화학적 반응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촉매 활성을 갖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분자를 기질이라고 부르며 효소는 기질을 생성물로 전환시킵니다.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고 효소에서 기질과 결합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 또는 기질 결합 부위라고 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반응 결과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이 효소는 분리되어 또 다른 반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효소의 특성은 첫째로 일부 RNA 효소나 DNA 효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소는 기질의 입체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가 맞아야만 결합하여 반응할 수 있으므로 한 종류의 효소는 주로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소는 대사 반응의 속도를 세포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 활성을 조절합니다. 효소는 크게 6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화 환원 효소가 있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말하고요. 전이 효소는 전달 효소라고도 하는데 전이 효소는 한 개의 탄소기, 알데히드기, 인산기, 아미노기 등을 한 기질로부터 다른 기질로 전달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발효식품의 효소가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가수분해 효소에는 펩티다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글리코시다아제 등이 있습니다. 분해 효소에는 가수분해에 의하지 않고 어떤 기를 제거시켜 이중결합이나 고리를 남기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말하고요. 이성화 효소는 이성질체 간의 상호 전환을 촉매하는 효소, 연결 효소는 ATP에 존재하는 파이로포스페이트 결합의 가수분해와 공력하여 두 분자를 연결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와 pH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변형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인 효소도 고온, 고압, 높은 pH 등으로 인한 아미노산 배열의 변화나 효소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변성되면 효소의 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부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화학적 구성 요소들을 보조인자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비단백성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보조인자가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조인자에는 크게 유기보조인자와 무기보조인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기보조인자에는 조효소, 무기보조인자에는 광물질, 미네랄이라고 불리우는 무기염류가 있습니다. 보조인자가 결여된 불활성 효소를 결손효소라고 부르며 완전한 촉매 기능을 가진 효소, 보조인자 복합체를 완전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조인자 중 조효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효소는 비타민계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대표적인 조효소에는 첫 번째로 니코틴산 유도체인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인산이 있습니다. 이 조효소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에 ATP가 결합된 것으로 부티르산 탈수소 효소 반응을 위해 여러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두 번째로 플라빈 유도체인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티드,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가 있습니다. 이 조효소는 비타민 B2인 라이보플라빈에 인산기가 결합된 것으로 디아미노산 산화효소 등 각종 산화환원 효소의 조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아민 피로인산은 TPP라고 하는데요. 티아민 피로인산은 비타민 B1, 즉 티아민의 피로인산염으로서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는 접점에서 피부로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등 당질 대사에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아데노신 코발아민은 비타민 B12인 사이아노코발아민의 활성화 상태로 수소 이온을 동반하는 효소 반응에 수소 운반체로 관여합니다. 피리독살인산은 비타민 B6, 피리독신 활성형의 하나로 아미노산 대사에서 아미노기 전달 효소, 아미노산 탈카복실 효소의 조효소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H로 항을 함유하고 있고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합니다. 비오틴은 4개의 탈탄산 효소의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하며 이 중 3개는 열량과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고 1개는 지방산을 만드는 데 작용합니다. 탈탄산 효소는 비오틴에 결합하여 기질에 이산화탄소를 첨가해 줍니다. 조효소에는 비타민 B5인 판토텐산이 결합한 것으로 아실기의 전이 반응 등에 관여하는 조효소입니다.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조인자 중 무기염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내의 유익균을 위해서 초금을 섭취하려면 천일염을 먹으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장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미량으로도 충분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은 양만 갖고도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기염류에는 칼슘, 인칼륨,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철, 아이오딘, 구리, 아연, 코발트, 망간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식품에서 미생물의 대사 과정 중 효소 반응을 촉매하는 물질로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이 있습니다. 효소의 작용에 미치는 요인 세 번째로는 효소 저해제가 있습니다. 효소가 반응하는 데에는 기질의 농도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효소는 농도가 낮은 경우 효소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농도가 높은 경우 기질의 저해 반응으로 인해 효소의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와는 다르게 효소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 증가하면서 효소 반응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는 기질이나 최종 산물을 효소 저해제라고 합니다. 발효와 관련된 대표 효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와 관련된 대표 효소에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가 있는데요. 효소의 분류상에서 대부분 가수분해 효소에 속한 효소들입니다. 먼저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가수분해하여 당으로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로 녹말을 포도당이나 이당류로 분해합니다. 아밀라아제는 크게 알파 아밀라아제, 베타 아밀라아제, 감마 아밀라아제로 분류되는데요. 각 아밀라아제의 분해 생성물로 알파 아밀라아제는 말토스와 덱스트린, 베타 아밀라아제는 말토스, 감마 아밀라아제는 글루코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여 펩타이드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아미노산 또는 펩타이드 혼합물을 만드는 효소를 말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는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테인의 태열기를 사용하는 시스테인 단백질 분해 효소, 세린의 알코올기를 사용하는 세린 단백질 분해 효소, 트리오닌의 2차 알코올기를 사용하는 트리오닌 단백질 분해 효소, 글루탐산이 카복실기를 사용하는 글루탐산 단백질 분해 효소, 아스파트산의 카복실기를 사용하는 아스파트산 단백질 분해 효소, 아연을 주로 사용하는 미네랄 단백질 분해 효소, 아스파라긴을 사용하는 아스파라긴 펩타이드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리파아제는 지방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로 트리아실 글리세롤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효소를 말합니다. 셀룰라아제는 식물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로 셀룰라아제를 통해 섬유소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해가 됩니다. 셀룰라아제는 크게 엔도클루카나이제, 카나아제, 엑스클루카나아제, 셀로비아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당 혹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생물이 당류를 산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첫 번째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과정은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을 생산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미생물의 해당 과정은 크게 3가지 통로가 알려져 있습니다. EMP 통로, 헤테로렉틱 통로, EDP 통로가 있습니다. EMP 통로는 한 분자의 포도당에서 2분자의 피루부산이 생성되는데요. 알코올 발효 효모, 정상 발효 젖산균, 대장균 등이 이 해당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젖산균은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에서 2분자의 젖산을 생산하며 효모는 피루부산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헤테로렉틱 통로는 한 분자의 포도당에서 한 분자의 피루부산과 한 분자의 에탄올,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당 과정을 거치는 미생물에는 이상발효 젖산균, 초산균이 대표적입니다. EDP 통로는 한 분자의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을 거쳐 2분자의 에탄올을 생성하는 대사 과정입니다. EDP 통로는 발효 미생물에서는 흔하게 발견되지 않으며 부패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인간과 다르게 생육을 위하여 종류에 따라 다른 대사 과정에 해당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식품 내에서 생육하고 난 후에는 부산물의 종류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발효식품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생물은 효소를 생산하고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와 최종 대사 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대사 산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루탐산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아미노산으로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인 MSG의 주 성분입니다. 전 세계 글루탐산 소비량의 90%가 미생물 발효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시트르산은 음식이나 음료의 착향료로 사용되거나 색을 밝게 해주고 산화 방지 효과가 있어 식품 보존료로도 사용됩니다. 아스파라긴산은 푸마르산에 아스파르타아제 효소를 작용시켜 아스파라긴산을 생산합니다. 이 아스파르타아제 효소는 효모, 대장균, 바실루스균 등에 분포합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숙취해소 효능이 탁월한 물질이며 시판 중인 소주 대부분이 아스파라긴산을 감미료로 사용합니다. 젖산은 락트산, 유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맛이 나서 식용으로는 과실액기스, 시럽, 청량음료의 산미제로 주로 이용됩니다. 주류의 발효 초기에 있는 부패균의 번식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세트산은 신맛을 내기 위한 식품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아세토박터와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툴리움에 의해 산화 발효되어 아세트산을 생성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